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세제 금융 혜택을 드립니다.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년 있다가 완전 손바닥 뒤집었죠. 청약제도 계속 손봤죠. 신혼부부 줬다가 가점제 안 했다가 연령대 바꿨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아무 소용 없었고 대출한도 낮췄지만 저가주택이 상승을 했었죠. 지난 뉴스입니다. 네, 지난 뉴스를 다시 한번 살짝 돌이켜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자입니다. 짧게 보여드렸는데요. 우리가 망각할까봐 다시 보내드렸어요. YTN 뉴스 일부에 YTN 뉴스 일부를 참고를 했고요. 정리가 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지난 5년 동안 특히 초반에 얘기했던 것 중에 그대로 잘 적용된 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정리 좀 하고 갑시다.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슨 정리를 말씀드리는 거냐면 임대사업자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아무도 왜 얘기를 안 해줘요? 임대사업자는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임대사업자를 CF까지 찍어서 권고를 했어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말 같지도 않은 소급 적용까지 해서 여러분 소급 적용한 거는 말이 안 됩니다. 당해본 사람만 알아요. 소급 적용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소급 적용까지 하면서 임대사업자 혜택을 뺏어갔죠. 그리고 여러 가지 손을 계속 봤지만 제대로 된 건 하나도 없고 사과도 없고 책임도 없고 그냥 그대로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대로 끝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은 이대로 끝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제가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의 피해자는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책임과 피해자는 국민들입니다. 지금 저분 이것 때문에 무슨 손해를 보셨는데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챙겨야 돼요. 왜? 선거 결과잖아요. 어쨌건 간에. 과거의 선거 결과잖아요. 맞죠? 자, 임대사업자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보세요. 어차피 대출 한도 내려봤자 소용없고요. 청약제도 손봐봤자 소용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난 5년을 보내고도 지금 필요한 게 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고 지금 뭘 봐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신데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자기 일상에 바빠서 내 분야에 바빠서 그런 거 이해해요. 100% 이해합니다. 진짜.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월급이 큽니까? 부동산이 주는 경제적 영향이 큽니까? 정말 여기서 내 벌이가 크다고 하시는 분들은 능력자인 거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왜? 연봉이 한 10억, 20억 되시는 거니까. 하지만 이게 아니라면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대출 한도 건드린 거 소용없고 청약제도 손본 거 소용없고 그리고 임대사업자 권고했던 것도 소용없고 폐지했던 것도 소용없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죠. 여러분 이게 하나 살펴보셔야 되는 거여서 제가 짚어드릴게요. 일단 대출 한도를 낮춘 건 어떻게 됐죠? 소용이 없는 게 아니고요. 저가주택이 폭등을 했죠. 비교해 보세요. 제가 깊게 설명 안 해도 이건 팩트니까. 왜? 돈이 안 나오는데 집값은 올라가고 전세는 올라가는데 쫓겨나게 생겼는데 어디 삽니까? 싼 데 사야죠. 그래서 외곽으로 쭉 밀리면서 외곽이 많이 올랐죠. 그래프 한번 봐보세요. 청약제도 손댔죠? 어떻게 됐죠?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죠. 노력도 필요 없는 오로지 옴니 로또 청약 되면 대박. 그냥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로또 청약이 일어난 겁니다. 대박이 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건설사가 지을 맛이 안 나죠. 분양가 상한제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플러스 청약에 대한 규제를 뒀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사는 지어서 주기 싫고 나는 당첨되기 어려운데 당첨되면 대박이고 대출 안 나오는 거 당첨받으려면 돈이 많아야 돼요. 다 부작용. 임대사업자 처음에 만들었었죠. 임대사업자 처음 만들었을 때 왜 소용이 없다고 느껴지신지 알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때는 임대사업자가 하는 역할과 임대사업자를 만든 그 효과가 고마운 줄을 몰랐었거든요. 언제까지? 지금까지. 임대사업자가 만들어져서 전세가가 다소 안정이 됐고 전세 매물이 항상 많았고 골라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그걸 누가 고마워했습니까? 왜냐면 전세난은 이미 해결이 어느 정도 돼 있었거든요. 박근혜 정권 때 이미 다주택자 양성을 통해서 2016년도 이후로 전세 시장이 안정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2014년도에 발표하고 2016년도부터 효과가 났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이어받은 것 뿐이에요.
그 당시에 전세 시장 안정화는 이번 정권에서 이룬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를 만들었더니 효과가 없어 보여. 근데 매매 시장은 올라가. 그러니까 없앴죠. 없앤 대가가 뭐예요? 지금입니다. 전세 시장 개판 5분 전. 그러면 임대사업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럼 다시 살려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놓치는 게 뭐예요? 임대사업자 만들었을 때도 효과 없었다. 임대사업자 만들었더니 매매가 올랐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없앴더니 뭐예요? 다주택자 혼내주니까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건 바본 거예요, 여러분. 임대사업자 만들었더니 투기꾼들이 몰려들어서 집값이 올라갔고 임대사업자 없앴더니 다주택자들이 설치지 못해서 좋았다가 있어요. 상당 분들이 있어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임대사업자를 만들어서 전세가가 안정이 되고 투기 세력이 들어오면서 거품이 쫑겨서 가격이 올라갔다. 가격 올라갔다. 오케이요. 근데 가격 올라간 게 불만족스러우세요? 임대사업자 없애고 더 많이 올라갔어요. 임대사업자 없애고 왜 더 올라간지 아세요? 네, 전세가 없거든요. 공급을 충분히 하면서 해줘야죠. 그러면 임대사업자 없앴더니 전세 지옥이 펼쳐지더라.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럼 임대사업자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임대사업자 필요한 대신에 어떻게 될까요? 집을 사서 임대 놓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서 매매가가 좀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럼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람들의 이 반응을 보면은 정치하시는 분들 헷갈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임대사업자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더니 안정된 전세가인 고마울 줄을 몰라. 일절 말이 없어. 올라가는 매매가 때문에 막 죽일라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임대사업자를 혼내주는 액션까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소급 적용, 폐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상담을 해보면 이게 정말 법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돼요.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런지 옛날에 이제 그게 중공공 임대라고 그랬거든요. 중공공 임대. 중공공 임대는 8년. 8년짜리인데 10년을 채워야 비과세인데 10년을 못 채우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뜯어보면 불법은 아닌데 사실은 뒤통수 때린 거거든요. 말을 완전 360도 뒤집은 건데 임대사업자 수가 소수이니까 그냥 묵념시킨 거예요. 이건 폭력이죠, 사실.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했죠. 좋아한 다음에 말이 없죠. 왜? 그 당시에 그렇게 때려주니까 다주택자가 혼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전세가 점점 상승 플러스 그리고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졌잖아요. 그럼 여러분 선택이네요. 1번 매매가 상승과 전세가 안정. 2번 전세가 폭등과 매매가 폭등. 어느 게 나아요? 1번이 낫잖아요. 그럼 1번 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임대사업자를 다시 도입하라고 제대로 취지를 밝히면 물론 세금도 그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마 효과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옛날 같은 효과도 없을 거란 뜻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매가 상승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국민 정서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 용인을 못해요. 왜? 근데 더 억울한 게 지난 5년 동안 개판을 쳐놔서 용인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작 임대사업자를 만든 정권은 여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취지를 도입을 해서 전세가를 안정되게 쭉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신의 한 수, 활용 정점, 마지막 파이널 프레쉬 한타 뭐예요? 임대 3법을 통과를 시켰잖아요. 여러분 이거 알아두세요. 일단 이거 반드시 알아두고 가세요. 과거 지금 2, 3년 전에 비해서 전세가 월세는요. 40년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지 않은 폭등이에요. 원래 전세가 2배씩 안 올라가요, 여러분. 이런 적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전세가가 2배가 올라가는 걸 보신 적이 있는지. 2배요, 여러분, 2배. 5억짜리 전세가 10억이라고요, 10억. 여러분 월세가 400짜리 가던 게 지금 800이 넘었어요. 정말로. 강남에. 본 적 있는지 물어보세요. 처음 있을걸요? 여러분 그 건물주나 임대 놓는 분한테 월세 2배 될 수 있냐고 물어보세요. 그 리모델링이나 새로 짓거나 거기 상권에 호재가 대형 호재가 들어오지 않고서는 어려워요.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지 않으면 모를까. 그러니까 이거 되게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알아가세요. 과거에서 배우셔야 돼요. 과거의 정보를 욕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다 끝났어요. 그리고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큰 피해를 본 게 없기 때문에 너무 죄송하긴 한데 저는 그때 말씀을 다 드렸어요. 이거 믿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근데 속으신 분들은 자기가 속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어쨌건 앞으로의 시장을 대비하려면 잘 알아야 되거든요. 대출한도 어정쩡하게 줄이면요. 돈은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맞죠? 청약제도를 손보는 게 아니고요. 청약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을 많이 쏟아 부으면 돼요. 청약제도 손보면서 표 얻으면서 정말 바보짓을 아무리 첫날 해봤자 청약 물건 늘어나는 거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봤던 뭔 상관이에요.
최대한 많은 사람이 받아야지 저렴한 가격에 나오는 거지. 그리고 건설사는 마음대로 공급을 하게 해주면 지네끼리 싸우다가 망해요. 청약자들도 지네끼리 싸우다 망해요. 지금 보면은 아주 부잣집들 잔집 분위기예요. 그냥 청약 한번 되면은 10억, 15억. 제가 농담하는 것 같죠? 진짜니까 찾아보세요. 원밸리 같은데 여러분 청약 당첨되면요. 10억 넘을 거예요, 차이. 12, 15억까지도 나와. 12, 13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뭐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임대사업자 말씀드렸잖아요. 임대사업자 장단점 말씀드렸고 임대사업자 폐지 장단점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대출 완화, 청약이 아니라 공급, 건설사의 자유, 임대사업자 도입, 다주택자의 양성 이게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정치 이념에 묶여서 내가 옳다는 가치관에 묶여서 부동산 시장을 엉망인 상태로 찔끔찔끔 손을 보고 있어요. 과거 자료 좀 찾아보세요, 여러분. 기록 다 남아있잖아요.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정책이 옛날에 내가 배웠던 거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더 망가지는지 판 다음에 공급량을 파악하고 내 경제적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현명한 거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아직까지도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과거 5년 동안 나왔던 정책을 대충 한번 쓱 살피신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지금을 판단하세요. 그럼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들은 종종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보니까 더 씁쓸하네요. 감사합니다.